어, 딱 이러니까 조용해지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셨어요 벌써. 좀 무슨 말 해야 되나 이제.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 한자 읽을 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많으시네요. 네, 회사우소죠.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아셨나요? 원래 아셨던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회사우소가 말씀하신 대로 논어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네, 논어 우리 보통 6살 때 천자문 다 떼고 7살 때 논어 다 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6살 때 천자문 뗐고 7살 때 논어를 다 뗐거든요. 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3학년 도덕책도 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회사우소 이렇게 3학년 도덕책도 떼지 못한 저한테 과연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진짜.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회사우소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하라고 하셨을 때는 참 난감했어.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난감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탕이 있어야 꾸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논어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은 전하상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헤드플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너무 없네요. 모르셔도 아는 척 해주시지 그래도. 다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시 그렇죠. 다 아시죠. 네. 일단 회사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 먼저 할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하나의 숫자예요. 1%.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1% 뭘까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1%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아까 답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 말을 제가 실제 말하면은 1%밖에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는 모두 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곳이잖아요. 다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다녀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고등학교 중퇴를 하시게 되죠. 너무 스포일러예요, 이런 분들은. 스포일러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동안은 그렇게 고등학교 중퇴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미국에는 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가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듣고 있다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쳐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수님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하신 거라거나 아니면 노래를 한번 하시면은 미국 교수님 가끔 노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그 가사가 뭔지 어떤 곡인지 이런 것까지 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토론 수업이 많으니까 남학생이 뭐라고 했다, 여학생이 뭐라고 했다 이런 거 다 아니까 예전에는 전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참여할 수 없었던 토론 수업에도 그렇게 자유롭게 장애가 없는 학생처럼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다못해 유치원생까지 수업을 하나도 듣지 못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것을 알고 2009년 4월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른 청각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각장애인인데 웃긴 거 뭐냐면 전 청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청각장애인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그러다가 만나기 시작해서 별 행사를 다 갔어요. 예, 뭐 야유회 가면 가고, 뭐 에버랜드 놀러 간다 하면 가고, 예, 현수막까지 가져가고 그때. 그리고 뭐 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정부종합청사 같은 곳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교육권 보장 같은 거죠. 그런 것도 그렇게 따라가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죠. 근데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영어를 공부할 방법이 없다. 청각장애인한테는 외국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예. 어떻게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영어 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쵸? 고개 끄덕이시네요, 저기. 예. 예. 언어라는 거는 듣고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 듣지 못하면은 그 감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못하니까 입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토익 점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 못하고 실제로 자기 진로에도 제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각 대학의 장애 교육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아까 제가 받았던 거는 완전히 이걸 럭셔리죠. 예. 그것도 예, 정말 럭셔리였죠, 이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추어적인 그런 도우미 지원 같은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대충 유학 정도만 해준다거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해가지고 대학까지 와가지고, 예, 대학까지 왔는데 이제 학점도 잘 받아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기업들은 뽑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차라리 요구를 해도 풀리지 않겠다. 직접 만들어야겠다. 직접 뭔가 해결해야겠다. 그게 제가 사회적 기업을 세우게 된 한 가지 계기였어요. 가장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러면 헤드플로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은 교육 디자인을 해요. 교육 디자인.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예. 안 그런가요? 그렇죠?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 교육 디자인이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뭔가 기존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각장애인 영어 교육. 그런 책은 전혀 없어요. 온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과정이에요. 단순히 뭔가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뭔가 직접 막 써가면서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배움하면 배움이라기보다 공부하면은 왠지 괴로움 이런 단어와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 과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 과정도 이건 청각장애 영어 수업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듣지도 못하는데 그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을 굉장히 재밌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20년 동안 그렇게 포기했던 영어를 다 포기했던 청각장애 학생들이 영어를 이제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했고요. 무엇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젊은이나 누구나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교육 디자인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교육 지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육 지원을 참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교육 지원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그런 계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육 지원은 지금 벌써 한 달 전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 지원가를 대학들에 보내가지고
취업하는데 못 듣는 학생들, 지금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못 듣던 학생들에게 문자 통역을 제공하는 거였죠. 지금 현재 그 신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대략 이런 거예요. 모든 내용이 이거는 사실 저희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했던 교육 지원인데 이런 것을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핵심은 단순히 뭔가 쳐주는 게 아니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장애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듣지 못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교육 지원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매지네이터라는 건데요. 이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요? 한 분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저희가 또 만드는 단어거든요. 합성어인데요. 이매진과 크리에이터, 상상하는 것과 창조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기 위해서는 실현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거나 특히 엔지니어를 위한 그런 포지션인데요. 뭔가 좋은 의도가 있으면은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채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매지네이터 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매지네이터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생기면은 뒤에다가도 막 낙서하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창의력과 기술력이 그렇게 결합되었을 때 엄청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매지네이터가 하는 일이죠. 다음으로 하는 게 소셜벤처랩이에요. 소셜벤처랩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소셜벤처랩의 그 로고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40대 분들도 계셨고 20대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창조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헤드플로어가 어떤 곳인지는 다 아셨나요? 네. 자, 이제 끝날 때 됐죠?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 혹은 교육 프로그램, 이매지네이터. 사실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헤드플로우는 유니버설 워크플레이스라는 거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숫자를 하나 드릴게요. 45%. 저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45%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엄청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3%를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키지 못해서 벌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45%라면 20배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엄청난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중증장애인 이배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증하고 중증, 좀 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더 기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심하지 않으신 분들 채용해가지고 저 퍼센티지를 높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중증장애인을 뽑을 경우에는 2명으로 쳐주는 거죠. 2명.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한때 장애인 비율이 6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60%였을 때는 그 얘기는 전 직원의 120%가 장애인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하냐면은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하면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는 실제로 뭔가 추화 수업도 하고 다들 추화를 제2외국어처럼 그렇게 구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회의할 때 뭐 청각장애 뽑으면은 회의가 뭐 비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뭐 말만 하는 게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 없으면 효율적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효율적인데 이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놀랄만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파워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런 사례를 직접 그렇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유니버설한 이런 워크플레이스를 만들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엔지니어를 위한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적 기업에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뭐 이공계 기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공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엔지니어 계시나요 혹시? 아, 대단한 분들이요. 박수 한번.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소셜벤처는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 정말 실력을 발휘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정말 이분들이 실제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는 카이스트에 가서 그렇게 강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셜벤처가 엔지니어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도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소셜벤처가 기회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 다른 직원 지금 싫어하고 계시고요. 근데 하다못해 한 분은 개발자가 저보고 레고가 필요하대요. 개발하는데 레고가 왜 필요하냐? 이러니까 뭐 필요하대요.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뭐 사줄 수 없어요.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의 문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하게 일하는 곳, 엔지니어가 편할 수 있는 곳, 이게 저희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저희는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벤처라는 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만 모은다면은 그러면은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모을 수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럼으로써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헤드플루가 가진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회사 우수. 제가 처음엔 몰랐던 이 단어. 이 단어를 제가 재해석하자면 꾸며진 이미지, 그런 브랜드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기업 문화의 바탕이 먼저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꾸며진 이미지보다는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라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